안녕하세요.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날씨가 가장 좋기로 유명한 이 밴쿠버에 눈 폭탄을 떠나서 이제 눈 미사일까지 와서 지금 온 동네가 땅이 안 보여요. 지금 뭐 나무도 집도 뭐 학교 들판 온통 하얗게 되는데 이 밴쿠버가 제가 마니토바에 살았잖아요. 마니토바가 똑같이 변했습니다, 지금. 다행히 저는 마니토바에서 이 단련된 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니까 벌써 마음이 설레어요. 저의 홈타운이잖아요, 마니토바가. 지금쯤 아마 거기는 눈이 정말 많을 건데,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일주일 사이에 너무 쏟아져 가지고, 뭐 저희 아들도 학교를 안 가버리고, 뭐 선생님도 안 가는 거 태반이고, 뭐 휴교령 내린 것도 있고, 뒷마당 가서 재보니까 한 30cm 정도 쌓였는데요. 지역마다 이렇게 좀 모이는 곳은 막 50cm도 쌓이고, 근데 눈이 계속 쌓일 때는 내버려 두게 되면은 바로 녹지를 않기 때문에 치워야 되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주차가 거라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라지 밖에 마당, 그리고 집 앞마당, 뒷마당은 깨끗이 치워야지 차가 이렇게 잘 운행을 하니까 치워야 되는데, 여기 되게 굉장히 차이점을 많이 느꼈어요. 저는 이제 눈만 보면 막 가서 치워요. 그리고 눈만 보면 나가서 뛰어놉니다. 이게 습관이 무서워요. 제가 10년을 마니토바에서 누비다 왔잖아요. 이 사진하고 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지금 길이 안 보이잖아요. 길 한가운데 제가 차도 뭐 거의 안 다니니까 어제 그냥 나가서 막 바람 불고 눈 오고 난리가 났어요. 그래 가지고 제가 막 저 햇빛을 하는 걸 우리 가족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 줬는데 제가 막 나가자고 꼬셨어요. 근데 또 밴쿠버에 정착하니까 애들도 뭐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. 오랜만에 눈 오니까. 근데 난 너무 반가워 가지고. 그래서 뛰면서,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게 감기도 안 걸리고 살고 있나 봐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게 오랜만에 밴쿠버에 오랜만에 눈보라치고 바람 불고, 그리고 거의 집들에 저희 집 앞에도 큰 나무가 있거든요. 나무 사이로 이 전기 라인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라인이 문제가 생겼나 봐요. 저희 집에 갑자기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, 뭐 이 라이트가 세졌다 약해졌다 뭐 전기밥솥도 막 연기가 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전기회사에서 왔는데 이 나무 사이에 걸린 전기줄이 이렇게 당겨져 갖고 뭐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고장이 났대요. 그래 가지고 이제 다 픽스를 했는데, 문제는 이런 일은 캐나다에서 사실 흔해요. 이렇게 자연재해로 오는 거는 뭐 대책이 없으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. 근데 하필이면 이제 전기를 고치고 나서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. 근데 이제 그럼 집이 춥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잖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걱정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지만 하도 추운 데서 오랫동안 추운 데서 이렇게 적응이 돼 가지고, 뭐 그래봤자 마니토바보다 안 춥겠지. 이런 정신이 생겨요. 그래서 여러분 꼭 소도시 같이 살아봐야 돼. 대도시 와도 잘 살아.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히터 좀 틀어 놓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, 그리고 인제 보일러 이제 고친다고 좀 이제 곧 온다 그러는데,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사태가 벌어지면요. 이게 BC주 같은 경우는 이 섬이 많아요. 그래서 인제 페리 그 운항이 취소되고, 이제 이 더 심하고 바람 불면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이렇게 캔슬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.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, 여러분 소도시 가실 분 많아요. 그리고 지금 올해도 뭐 작년에도 뭐 내년에도 얼떨결에 이제 소도시 가려고 하신 분이 있겠지만, 제가 제 영상 옛날 거 보면 다 나와 있죠. 전 캐나다가 겨울에는 눈으로 다 춥고 밴쿠버만 비가 오는데 밴쿠버도 거기 합류를 해서 눈폭탄이 옵니다. 이게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. 그러니까 한국은 살짝 오다 말고 한 번 해도 또 녹고 이러잖아요. 물론 밴쿠버는 잘 녹습니다. 대도시 다른 도시는 좀 안 녹는데. 그래서 이런 거에 놀라지 마시고 미리 예습 차원에서 제가 뭐 하라 그랬죠? 제가 그 마니토바에서도 해피런을 했었어요, 사실은. 그때도 산에 올라가고 이 춥다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, 제가 외국에 살면 어떤 심정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. 그러니까 막 나간 거야, 무조건. 나가다 보니까 안 나가면은 이상하고 나가면 해피하고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, 외국이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나가라는 거야. 이게 연습이 되어 오신 분들은 여기서 아주 잘 삽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 추위를, 아마 여기 특히 캐나다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추위를 추위다 생각 마시고 눈을 눈이다 생각 마시고 이 고드름도 좀 보세요.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. 그래서 내가 야, 밴쿠버에서 고드름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. 마니토바에서 맨날 보는 거야. 그래서 이 밴쿠버가 마니토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홈타운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요즘 이 눈을
이렇게 막 오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이 잡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에 와서 처음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최고의 직업, 그리고 영주권 취득하고 나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, 또 많이 갖고 있는 현 상태, 그리고 50대 이후에 그 선호하는 직업군들,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떤 직업이든지 5 년, 10 년, 15년 하면 솔직히 아무리 처음에 좋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치더라도 한 직업만을 계속 가지고 갔을 때 행복한가요? 근데 그러면은 이 그 사자 들어가는 뭐 변호사, 의사, 뭐 검사, 판검사,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천직이라고 느낀 분들은 정말 끝까지 행복하다고 만족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, 저도 그래요. 저도 그러고 한 직업을 짧으면 5년 아니면 10년 넘어가면은 지겹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는 정말 행복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가장 내가 직업을 선택했을 때 행복한 직업이 무엇일까?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 봤어요. 주변 분들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보고. 그래서 행복한 직업은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재밌고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민을 처음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은 인제 거기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또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이게 17 년을 소도시 대도시에 살면서 느낀 직업군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. 근데 많지는 않고 여러분도 대충 감 잡으실 겁니다. 사실 제가 뭐 10년 전, 20년 전 마니토바나 대도시 할 거 없이 이렇게 통계를 좀 뽑아 보니까 거의 첫 번째 직업군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. 식당이었어요, 거의. 그래서 지금 현재 10 년, 20년 되신 분도 영주권 받고 나서는 식당으로 오신 분들도 지금까지 식당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신 분도 있고 그냥 그것밖에 모르니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의외로 이제 그 식당에서 영주권 받고 나서 정말 도저히 '나는 거기서 할 수 없다.'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성에 맞으신 분들은 계속 하세요. 근데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직업을 바꿀 리스트를 봤는데 요즘 이게 뜨고 있는 직업이에요 보니까. 그래서 저한테도 막 하라고 주변인 분들이 잘할 것 같다고. 저도 하고 싶어요.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. 그게 뭐냐면은 특히 나이를 좀 50대 이후거나 왜냐하면 저희 나이대가 뭐 30대 후반, 40대에 와서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. 원어민처럼 되지도 않고 발음도 낯설어요. 그리고 안 하면 또 금방 잊어요. 그니까 늘 생각하고 영어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 외국인하고 접촉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좀 마음 편하게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왜 팀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리고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힘들고 또 이렇게 민첩하게 임금배도 잘 안 되고 저 나이만 해도 벌써 그러거든요. 눈치가 자꾸 없어지려고 그러고.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치과 쪽에서 일을 했지만 계속 그 환자와 원장과 동료 직원 간에 굉장히 민첩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상호 그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고 협조도 잘해 줘야 되고 보조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개성이 다른데 힘들잖아요. 근데 그게 젊고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좀 둔해지죠.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찾게 돼요. 그래서 주변에 많이들 지금 50대 60 대분 영주권 받고 나서 처음에는 식당으로 오거나 뭐 이렇게 마트로 오거나 뭐 호텔 그 잡으러 오거나 그러신 분들.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고 영어도 아주 잘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런 분들 더 많죠. 우리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빌딩 서비스라는 직업입니다. 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제 주변에 되게 많으세요. 근데 이 직업이 뭐냐면요. 클리닝이에요. 청소하는 건데 빌딩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티피케이트 자격증이 있는데 보통 한 달 반, 2달 정도 이제 커뮤니티마다 다른데 그 정도의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주는데 그 자격증은 그 어느 각 시에서
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데 그 안에 공부하는 게 다 그 빌딩 청소 그런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건데 뭐 안전과 뭐 소독약 취급주의 그런 거 하는데 그거를 다 마스터하고 나면 주로 어디로 취직하게 되냐면 뭐 시니어 홈이라든가 그 관리자로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병원 뭐 시청 뭐 가버먼트 어떤 그 회사들 주로 그러니까 관공서로 취직을 많이 가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 시니어 홈이라든가 너싱 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빌딩 그 청소하는 분야라든가 해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준 공무원으로 취급을 해 준대요. 근데 이 직업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간섭 안 받고 내가 교육 받은 대로 그 안전 교육 받은 대로 가서 이게 청소도 그냥 다 기계로 하잖아요, 이게 자동으로.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쓸 데 있으면 쓰고 좀 닦을 데 있으면 닦고 그 정도로 혼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많은 말을 하거나 내가 뭐 회사에 있으면은 이렇게 보고도 해야 되고 어떤 컴플레인 들으면 내가 또 그거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일체 그런 게 없대요.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고 한 분, 두 분 옆에서 하시더니 지금 되게 많이 제 주변에서 하고 계세요. 그래서 현재 영주권 따고 나서 우리 평범한 우리 유민자들에게 아주 탑의 직업이 지금 이 빌딩 서비스인데 물론 영주권을 따야 됩니다. 근데 사실은요. 이런 조그마한 그 커뮤니티에서 하는 서티피케이트 뭐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엌 관련된 뭐 후드 청소라든가 또 그리고 기타 제가 한번 이게 서티피케이트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하는 게 뭐뭐 있나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정리해 가지고 한번 올려 드릴게요. 근데 저희 세대가 옛날에 영어 못해도 됐었잖아요.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 뭐 보통 한 3, 4, 뭐 5까지 이거 오래 살다 보면요. 보통 5, 6까지는 나와요. 이렇게 이제 물론 전혀 안 해 버리면 안 되지만 계속 이렇게 노출되고 쪼끔씩 하다 보면 뭐 4, 5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만 되면 읽고 쓰는 건 하잖아요. 그래서 그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그냥 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시험 보고 면접 볼 때 뭐 기본적인 것만 좀 물어보고 뭐 청소하는 일이니까 유창하게 영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래 가지고 그 서티피케이트 딴 사람들이 하는데 이 서티피케이트를 따고 나서 인제 응시를 하죠. 뭐 학교면 학교 뭐 병원이면 병원 이렇게 응시를 하는데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걸린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요즘 뭐 70 대도 건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60세 넘어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60 넘어가면은 이 둔해지고 이 남의 젊은 사람들과 같이 껴서 어떻게 일을 해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딱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조만간 그거 공부할 수도 있어요. 제가 뭐 시험 보고 괜찮으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오늘 그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계신 분이 계세요. 이게 시간당 페이가 23 불부터 시작을 한답니다. 이제 경험 있으면 좀 더 주겠죠. 그런데 정식 직원으로 가게 되면 23 불부터 시작하고 근데 온콜이라 그래서 언제든지 비상시 대기했다가 이 정식 근무하는 분들이 안 나올 때가 있대요. 그러면은 무슨 일 있거나 왜 아프면 여기는 안 나가잖아요. 억지로 나가지 않습니다. 그럼 온콜로 이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28 불씩 시간을 준대요. 근데 오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. 당신이 오늘 오전에 4 시간을 하고 왔는데 아이고 오늘은 막 힘들었대요. 그래서 "아니 힘 안 들고 재밌다면서 왜 그러세요?" 그랬더니 하루 종일 눈 치웠대요. 그래서 여기 밴쿠버 가지고 학교 운동장 가도 다 눈이거든요. 그니까 어떡해. 이 특별히 그 운동장은 그 눈 치우는 자로 치울 수가 없어요, 바닥에 모래밭이니까. 그리고 그래서 가에 이렇게 통로만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정식 직원들은 이게 아프다고 그러고 다 안 나와 버린대요. 휴가다 휴가를 이렇게 맞춰서 내 버리는 거야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임시로 대기하신 분들을 온콜하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대요. 왜냐면은 이 학교 저 학교 정식 클리닝하는 직원들이 다 안 나와 버린대. 그러다 보니까 이 비상시 대기하고 있던 온콜 임시직 이분들이 가서 일하면서 너무 일이 인제 그 학교 운동장 가에 길을 치워야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교장, 교감 두 사람이 나와서 이분하고 일했대요.
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"이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야. 아니 어떻게 선생님도 나와서 일 안 하고 정식 청소하는 사람도 안 나오고 어떻게 교장하고 교감이 나와서 일을 하냐고." 그래서 제가 "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." 제가 왜 이 직업을 소개하냐면은 이 캐나다에 혹시 계신 분들 특별히 정말 어떤 직업을 하시든 간에 설령 뭐 여기에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. 왜 그 직업이 지겹고 뭐 사람 앞에 시달리기 싫고 그 좀 쉬고는 싶은데 계속 쉴 수는 없고 좀 쉬다가 좀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이 빌딩 서비스가 있으니까 지방은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. 이게 대도시 와 보니까 역시 이제 오래된 이민자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게 결속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누가 이렇게 "이거 한다. 괜찮다." 그러면 다 가서 하고 왜 그런 거 있죠. 나라별로 직업군도 있습니다. 요즘 이 월마트나 캐시어샵 가 보면요. 거의 인도 젊은 아이들이 가서 일하고 있어요, 지금 현재 보니까. 전에는 주로 필리핀계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좀 아시안 쪽에 그리고 마니토바에 있을 때만 해도 뭐 티몰튼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도 필리핀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인도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되잖아요. 영어만 되면은 그런 단순 노동할 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, 제가. 그렇듯이 우리 한국 분들은 영어가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식당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. 갈 데가 없어, 옛날에. 근데 그 인제 영주권 받고 나서 그래도 영어를 쓴 경험도 별로 없고 쪼끔은 아는데 그냥 '다른 직업을 바꾸고 싶다.' 그러면 이게 너무 괜찮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려고. 아니 정말 괜찮대요. 그리고 여자분들 되게 많고 막 70대 분도 있고 80대 분도 계신대요. 그분들이 "곧 그만둔다, 그만둔다." 하면서 페이가 높잖아요. 그리고 23 불부터 시작해서 뭐 인제 오래되면 뭐 30 불까지인가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. 그리고 뭐 3 일만 일해도 되고 4 일만 일해도 되고.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먹어서 할 게 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. 사업은 정말 머리 아파서 더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빌딩 서비스라는 그 커뮤니티라든가 컬리지에 주로 있습니다. 빌딩 서비스 서티피케이트 인 뭐 BC 뭐 이렇게 in 마니토바, in 사스캐튠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글로 연락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오실 분들도 이런 거 알아두면은 나중에라도 뭐 거의 준공무원 수준이라 그러고 막 되게 자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. 그래서 참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계속 이렇게 듣고 있다가 '아 이거를 올려주면 우리 애청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 될 것 같고 앞으로 오실 분들도 한국의 그런 쪽하고는 달라요.' 제가 얘기했잖아요. 교장도 나와서 이렇게 클리닝 한다고. 내가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정말 신나게 사용하면서 잘 살 수만 있으면은 직업에는 귀천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게 캐나다에서 좀 핫하게 뜨고 우리 이민자들에게 좀 할 만한 그런 직업 같은 것은 제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단 이거는 영주권 이후만이 가능합니다. 영주권 전에 어떤 직업을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꼭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캐나다가 지금 전주가 좀 춥습니다. 그래서 그 뭐 비행기 뭐 페리라든가 교통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엊그제 어떤 분이 볼리버로 와 가지고 일 주일만 있다 갈래다가 갔는데 눈 보고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가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. 제가 왜 캐나다에 겨울에 절대 답사 오거나 여행 오지 말라고 했는지를 인제 이해되시죠? 그래서 제 영상을 정말 처음부터 까지 다 보신 분들은요. 1년 4 계절 돌아가는 그것까지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캐나다에서 정말 다른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영상도 꼭 보시고 좀 길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해드립니다.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. 꼭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더 기쁘게 영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